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약 5년간 호주에서 살면서 쓰고 있는 생활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나 사야 할 것들, 또 썼던 돈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는 편인데요. 1년에 한 권씩 쌓이더니 지금은 5권 정도의 양이 되어서 나름의 기록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해서 이 노트들을 근거로 제가 얼마를 벌었고 또 얼마를 썼고 또 쓴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건 저에 관한 이야기고요. 일반화가 어렵진 않겠지만 또 필수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출의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5년차 호주 거주자인데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정확히는 4년 3개월 정도를 호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벌었던 돈은 총 세금을 제외하고 18만 1208달러입니다. 4년 3개월을 주로 계산하면 211주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18만 1208달러를 나눠보면 일주에 약 860불 정도를 번 걸로 나오네요. 이 기간은 여행했던 기간이나 일을 구하는 기간 등의 공백 기간과 농장에서 일한 기간, 제가 주업으로 일한 기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면은 막 주에 2,000불 버시는 분들, 또 한 달 월급이 막 7,000불 이렇게 잡히시는 분들은 대체 어디서 그런 잡을 구하시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뭐 세금을 한 번에 내는 ABN과 또 매주 내는 TFN의 차이도 있겠지만 뭐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저는 처음 5호를 골드코스트에 와서 한인들과 1년 정도 일을 해봤고요. 그 뒤로는 헤이먼 아일랜드라는 섬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호주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확실히 한인잡보다는 오지잡이 돈도 많이 주고 영어 쓸 기회도 많아요. 덤으로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파티나 여행으로 이어질 기회도 많죠. 오지잡도 인력이 넘쳐나는 시티잡보다는 인력이 모자라는 외곽 쪽이 돈이 좀 더 셉니다. 외곽 쪽은 시급도 세지만 보통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집 그리고 주변에 돈 쓸 데도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세이빙 되죠. 또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체가 가능한 잡은 급여가 낮고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잡이나 특정인만 할 수 있고 또 그 특정인 중에서도 기술이 특화된 사람은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호주 오실 때는 정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크게는 돈 혹은 영어, 작게는 경험, 여행, 외국인 친구, 뭐 휴식 등 같은 것이 있겠죠. 시티에서 일하면서 돈도 엄청 많이 모은다, 그런 분들이 있나요?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봐도 월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다 시골이나 팜, 뭐 외곽 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돈도 돈대로 벌지 못했고 영어는 영어대로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요. 여행은 찔끔찔끔해서 한국 같지도 않고요.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외국인 친구조차 없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돈이면 돈, 영어면 영어, 그리고 하나씩 완성해 나가세요. 생각보다 1년은 짧고 쉽게 벌리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목적이시라면 영주권이 나오는 직업군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경력을 쌓도록 해야 되고요. 기록이 남지 않는 캐시잡은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카지노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그러면 바로 제가 5년간 썼던 총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출이 가장 컸던 숙소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 5호를 오고 나서는 몇 년간 쉐어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매주 180불을 지불하고 145주 정도를 살았더니 26,100불 정도가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이동이 있어서 한 가정집에 옮겨서 쉐어를 하게 되었는데 터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집이다 보니까 화장실 쓰는 거, 주방, 거실 쓰는 것까지 제재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때부터는 더러워서 직접 렌트해서 가구도 다 구입한 뒤에 살고 있습니다.
렌트는 일주에 400불 정도를 주고 살고 있는데 쉐어 하시는 분이 같이 살고 있어서 180불 정도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내고 있는 돈은 평균 240불 정도였고요. 이 금액은 쉐어생을 못 구했을 때의 기간도 포함된 평균 금액이었습니다. 렌트할 때 필요한 가구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새로 샀고 나머지 식탁, 침대, 테이블 등은 중고로 샀던 것 같아요. 총 4,000불 조금 넘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렌트를 하게 되면 보통 전기세와 인터넷은 본인이 내게 돼 있거든요. 전기세는 매달 평균 150불 정도씩 나오고요. 렌트한 지 16개월 정도가 돼서 2,400불, 인터넷은 매달 90불씩 1,440불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집 숙소 관련해서 총 5만 불에 가까운 금액을 썼고요. 계산해보니까 1년에 11,000불, 한 달에는 1,000불, 한 주에는 240불 정도 되는 금액이 집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워홀분들께 적용을 해보면 아마 1년간 쉐어만 하시게 될 거예요. 평균 매주 180불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총 9,320불, 한 달엔 720불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한 주 급여가 720불 정도라면 4주 중에 한 주는 반값으로 나가는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지출이 가장 컸던 건 먹거리였습니다. 매주 평균 100불씩 장을 봤고요. 매주 평균 100불씩 점심을 사 먹고 외식을 했습니다. 각각 211주씩 계산을 해봤더니 21,100불씩 사용했더라고요.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음식에 관련해서 총 42,000불 정도를 썼고요. 계산해보니까 1년에 9,700불, 한 달에는 800불, 한 주에는 200불 정도의 금액이 음식에 관련해서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엄청 먹는 걸 좋아해서 장 보는 거나 밖에서 사 먹는 부분이 남들보다 조금 많은 편이에요. 해서 이걸 워홀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외식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조금 절약해야겠다는 마인드로 살면 한 주에 50불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농장에 있을 때 농장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이 부분은 취향에 맞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매주 평균 50불로 계산했을 때 1년에 2,600불 정도를 음식에 쓰시게 될 거고요. 한 달에 200불 정도의 버짓으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건 식대밖에 없어요. 제가 썼던 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의 물가가 호주가 또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식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세이빙 되는 부분이 많이 갈리실 거예요. 세 번째로 폰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필수죠. 저는 매달 30불씩 결제하는 프리페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호주에 살면서 매달 충전을 했으니까 총 1,560불 정도를 사용했고요. 새 폰으로도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총 2,660불을 사용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집이나 음식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죠. 이건 워홀분들도 아마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매달 30불씩 결제하는 요금제를 사용하실 경우에 1년에 360불 정도가 지출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입니다. 집과 음식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던 분야이고요. 중고차 구매로 10,000불을 지출했고요. 차량 등록 4년치 3,200불, 호주 라이센스 발급으로 200불, 기름값으로 매주 평균 60불 정도를 지출했는데 저는 일의 특성상 조금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출된 감이 있습니다. 208주로 계산했을 때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기름값만 총 12,480불을 지출했습니다. 보험은 매달 70불씩 4년간 총 3,360불을 지불했고요. 그리고 소모품이나 중정비 같은 수리로도 5,400불 지출했네요. 차가 돈이 많이 들긴 해요. 자동차 관련해서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총 34,640불을 사용했고요.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약 8,000불, 한 달엔 650불, 한 주엔 160불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워홀분들께 적용을 해보면 사실 시티에 살면 차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차가 있다면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확실히 워홀의 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중고차 구매 5,000불, 차량 등록 1년에 800불, 보험 매달 70불씩 1년에서 총 840불, 기름을 매주 30불씩 넣는다면 1년에 1,560불 해서 총 8,200불 정도가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또 돌아가실 때 되팔 수도 있으니까 가실 때쯤 되면 다시 조금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가 비자 관련해서 사용했던 돈이고요. 세컨 비자 신청 시 필요했던 500불, 신체 검사는 제가 3번을 했어요. 총 1000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TSS 비자에 필요했던 15,000불, 영어 시험 1200불, 서티피케이트라는 자격증에 필요했던 2000불에서 총 19,700불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워홀 분들은 초기 자금이 이런 비자 관련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를 내는지 각각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워홀 준비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적으로 사용했던 돈에 관한 건데요. 장비를 구입하는데 약 5년간 5,000불 정도를 지불했고요. 작업복, 작업화 등을 구매하는데 약 1,500불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총 6,500불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5년간 6,500불이면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워홀 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사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거의 장비에 들어가는 돈은 없을 테지만 현장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장비나 작업복에 관련된 것들의 지출은 필수가 될 겁니다. 다음은 제가 제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비용들입니다. 건강보험에 나가는 금액이 매달 120불로 3년을 지불했으니 4,320불이고요. 치과 치료 등으로 1,000불, 조금 약간의 그런 부상과 피검사, 검진 등으로 2,000불을 사용했고요. 안경 구매로 2,000불, 헬스장, 짐 이용으로 1,500불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제 건강을 위해 사용한 돈은 총 10,000불이 조금 넘었고요.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약 2,500불, 한 달에는 200불, 한 주에 약 50불 정도 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워홀 분들께 적용을 하자면 사실 필요한 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실 때 한국 워홀 보험을 가입하고 오실 거고 또 한국계 저렴하고 혜택도 좋습니다. 오시기 전에 치과 들려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병원에 들리셔서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안경도 여분으로 몇 개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워홀하는 기간 중에는 따로 비용 드는 거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 가실 거예요. 사실 영주권 비자 이상에게 주어지는 메디케어 카드가 없다면 병원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피검사 한번 받는데 220불이고요. 의사 진료 상담을 5분 받든 10분 받든 전화로 받든 최소 40불 이상이고요.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최소 500불 이상의 금액이 든답니다. 하지만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요. 다음은 제가 여행에 사용했던 돈입니다. 한국 한번 다녀오는데 3,000불 정도를 사용했고요. 헤이먼 아일랜드,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그리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여행하는데 5,500불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여행한다고 총 8,500불 정도를 사용했네요. 제가 워홀 할 때도 몇 분 봤는데 한인잡으로 일만 하시다가 한국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는 워킹과 홀리데이가 붙여진 말이잖아요. 짧게라도 좋으니까 꼭 여행을 한번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것들에 소비했던 금액입니다. 신발, 옷, 운동장비, 고프로, 컴퓨터 말고도 넷플릭스, 디즈니, 어도비 영상 편집기 등의 결제가 있었습니다. 총 11,150불인데 이 정도면 욕망이 크지 않은 편이 아닌가요? 약 5년간 쓴 금액인데 말이죠. 저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호주에 와서 사용한 돈을 모두 살펴본 결과 가장 지출이 많았던 부분은 집값이었고요. 두 번째로 음식 먹거리, 세 번째가 자동차였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 벌었던 돈은 총 181,208불이었고요. 쓴 돈은 194,420불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더하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돈들을 워홀 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쉐어로 매주 180불을 평균으로 했을 때 1년에 약 9,360불, 식대로 매주 50불을 평균으로 했을 때 1년에 약 2,600불, 폰 데이터 값으로 매달 30불을 평균으로 했을 때 1년에 약 360불을 사용하실 것 같고요. 총 12,360불을 1년 동안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한 달로 계산했을 때 약 1,000불, 일주에는 약 260불 정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차를 사신다면 중고차값, 레지값, 보험값, 기름값 등을 모두 했을 때 1년에 8,200불 정도 지출하실 걸로 보이고요. 쉐어, 식대, 폰 데이터, 차까지 모두 합친다면 1년에 총 2만 불 정도를 지출하실 걸로 보입니다.
이 금액엔 초기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왕복 비행기 값이라든지 워홀 비자 신청 관련 비용이라든지 호주 도착 후에 직업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비용이라든지 개인 생필품 구매 등의 비용은 제외된 금액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참 호주 워홀엔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5년간 제가 배운 건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비록 지금 가진 돈이 많진 않지만 저는 영주권을 목표로 그간 적재적소에 금액을 잘 사용한 것 같거든요. 부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돈도 많이 저금하시고 그 돈으로 여행도 알차게 다니시고 영어 레벨도 많이 올리셔서 외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 2년의 워홀은 생각보다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영주권은 조금 더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것들 다 얻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제가 조금이나마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팁들을 첨부해서 일전에 만들었던 호주 상식과 알뜰 정보 영상들처럼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간 영상을 쉬었었는데 뭐 대단한 이슈는 없었고 그냥 누워있는 게 좋아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건강보다는 영상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라며 절 닥달하셨는데 네, 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나눌 호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정보 제보 받고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묶어서 보내주신 이름과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영상이 재밌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